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1일 수요일 밤 9시 11분입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이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으로 쉬지도 않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긴축 우려겠죠. 긴축 우려일 거고요. 왜 빠졌냐? 수급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종목의 약세가 그 원인을 제공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데요. 가만 보시면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468조, 하이닉스 76조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2위란 말입니다. 근데 1, 2위 종목이 계속 하락하고 급락을 하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좋을 수가 없겠죠. 시장 지수가 좋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여튼 그 반도체가 코스피를 베려먹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런 모습이 좀 눈에 띄고 있고요. 하여튼 시장이 재밌습니다. 그 와중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돈이 뭉태기로 빠져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이게 시장 전체가, 또 그리고 뭐 미국 주식시장이 완전히 죽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불씨는 살아있단 말입니다. 불씨가 좀 센 바람에 흔들흔들하고 있지만 불씨는 살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돈이 좀 다소 엄한 데로 몰린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게 급등했다라는 거, 셀트리온 뿐만이 아니고 오늘은 셀트리온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그냥 뭐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빠져나온 돈에 대해서 수혜를 본 종목들이 몇 개 있죠. 뭐 네이버 아니면 카카오, 그죠?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빠져나온 돈들에 대해서 수혜를 좀 많이 봤을 겁니다. 또한 뭐 있어요? 카카오뱅크, 그죠? 또 뭐 있습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친구들이, 아무튼 시장이 완전 아직 이제 불씨가 꺼지지는 않고 시장이 추세적으로 죽고 이런 건 아니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저런 쪽으로 좀 애매한 종목 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요런 느낌을 좀 어쨌든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요런 흐름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중장기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시장의 어떤 건강, 뭐 시장의 뭐 건전성 이런 걸로 생각을 해보면은 뭐가 좋을까요? 근데 그 지금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니 뭐 카카오뱅크니 이런 친구들이 오르는 것보다는 어쨌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코스피의 건강 회복에는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 코스피 지수 이렇게 올라온 거, 지금까지 좋았던 거, 이거 누구 덕분이에요?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덕분 아닙니까? 그죠?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까지 이 코스피의 쌍두마차도 아니죠. 쌍두마차도 아니고 사실상 이제 그 지 혼자 주도주예요. 지 혼자 주도주. 사실상 삼성전자, 업종으로 따지면 반도체가 한국을 다 먹여 살려서 코스피가 여기까지 올라온 건데요.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가 이렇게 죽는 거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은 결코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뭐 물론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갖고 코스피가 올라온 건 아니죠. 사실 이제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 얘네 쌍두마차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을 끌고 올라오긴 한 건데요. 솔직히 저는 그 제약바이오는 믿지를 않고요. 제약바이오는 제약바이오 실적이나 이런 기업 분석 내용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 못 믿는다는 입장이거든요. 사실상 이제 제가 뭐 인정하고 있는 주도주는 사실상 이제 반도체인데, 하여튼 뭐 그죠? 네, 그래서 반도체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뭐 시장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지금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은 거지, 이게 뭐 그렇다고 내일도 연속적으로 빠지고 그런 거는 솔직히 아직까지 뭐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렵죠. 왜 이렇게 또 살짝 또 밑밥을 까느냐?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우리 코스피 지수나 약간 좀 단기 낙폭 과대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씩 좀 볼까요? 일단 삼성전자를 보면 일단은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오늘 급락을 했잖아요. 오늘 2% 정도면 급락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급락에서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 보시면 직전 저점 부근 자리까지 왔죠. 오늘의 종가 부근이, 오늘 종가가 78,500원인데 이 부근이 어떤 좀 중요한 지지선이란 말입니다. 직전 저점 자리.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중요한 자리까지 급락으로 내려왔으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얘가 만약에 뭐 추가적으로 더 삼성전자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는 솔직히 한 번 정도 좀 쉬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렇다라고 해서 내일 제가 이게 오른다 내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힘적인 측면에서 얘가 최근에 삼성전자가 좀 힘을 좀 많이 쓴 편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지선까지 왔으니까 한 번 정도 쉴 수도 있다. 뭐 그 정도 가능성.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왔다. 이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좀 급하게 빠진 면은 있고 급하게 빠져서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하이닉스도 그래요. 하이닉스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중요한 자리가 제가 봤을 때 여기 정도 자리를 중요한 자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3,000원? 103,000원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고 보이는데 대충 줄을 그은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일단 105,000원 정도 돼 있습니다. 뭐 물론 조금 더 남았어요. 103,000원까지 좀 더 빠질 수도 있긴 있는데 뭐 그보다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보다 덜 빠질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간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제법 급락을 하면서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왔다. 지지선이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 의미 있는 지지선이 코앞까지 와 있다. 일단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가 추가로 하락을 하든지 어쩌든지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 정도 좀 가더라도 쉬었다 가주는 게 조금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뭐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번쯤 쉴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 뭐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뭐 추가 하락을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지지선 부근이니까 최소한 뭐 어떤 움직임이 정체라도 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또 코스피도 그렇습니다. 코스피 선물지수도 보시면은 425죠. 지금 이제 425에 딱 터치를 했는데요. 이 425가 물론 정확하게 딱 그 자리는 아니긴 한데 대략적으로 보시면 얘도 중요한 자리죠. 지금 코스피는 수평으로 기어가고 있는 1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세 번째 지금 어쨌든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튼 지금 이 부분이 얘도 어떤 지지선 자리란 말이죠. 이 지지선까지 5거래일째 쉬지도 않고 내려왔으니까 약간의 피로감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내일 반등한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무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약간 단기 낙폭 과대의 그런 느낌은 좀 있다. 그리고 지금 주요 주도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지수가 어떤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거의 다 내려오긴 했다. 뭐 이런 모습을 지금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물론 오늘의 하락이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오늘의 하락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그 지수 자체가 지금은 제가 지원하는데 일목균형표상 구름대가 대략적으로 여기는 이선하고 비슷하거든요. 대략적으로 이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구름대를 여기서 한번 붕괴시켰고 오늘 또 한번 붕괴를 시킴으로 인해서 두 번째 붕괴가 완료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시 뭐 428 부근에 있는 그 지지선까지 그 저항까지 다시 한번 확인 정도 할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구름대를 두 번이나 깼다는 게 상당히 일단 코스피에는 안 좋은 신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름대를 이제 두 번이나 깼으니까 최소한 무게중심은 좀 아래쪽으로 이동을 했다. 뭐 이 정도 표현이 좀 맞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무게중심이 좀 아래쪽으로 이제 좀 쏠렸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당장 급락한다 그건 아니에요. 급락을 하려면 이 121선을 완벽하게 좀 뭉개줘야 될 거고 이렇게 턱걸이 말고요. 또 그리고 뭐 여기 있는 전저점 자리 424나 423 정도를 강하게 붕괴시켜 줘야 실제적으로 어떤 뭐 급락이라든가 뭐 변동성 확대 이런 게 그제서야 좀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아직까지는 뭐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은 단지 이제 뻑뻑하게 싸우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지금 격전지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시죠? 얼마나 격전지인지 430 격전지. 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121선이랑 격전지 여기에서 지금 이제 뻑뻑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박스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일단 차분하게 지켜볼 뿐이다. 그죠? 차분하게 지켜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방 쪽이 많이 유리해졌어요. 옛날엔 정말 불리한 조건에서 진짜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웠다면 지금은 아주 널널한 기분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하여튼 굉장히 맘 편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의 이 만기를 앞두고 어제 오늘의 급락은 조금 좀 하여튼 그 약한 편은 아니었다. 조금 좀 센 편이다 라는 생각 정도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시면은 풋옵션들도 하여튼 오늘 그래서 대부분 다 21선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21선이 어떤 강력한 저항의 역할을 하긴 할 겁니다.
풋옵션들도 뭐 일단 오늘 중요한 저항 자리까지 일단 올라왔고요. 콜옵션들은 뭐 막 죽어가면서 어떤 뭐 하락 추세선 뭐 그런 데까지 뭐 대일랑 말랑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콜옵션 하락 추세선 이런 식으로 뭐 대충 그어볼 수 있겠죠. 아직 데이진 않았나요? 하여튼 대략적으로 뭐 이런 모습들 하여튼 보이고 있어요. 자, 하여튼 풋옵션들 좀 중요한 어떤 저항 21선 부근 또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매물대 정도까지 올라와 있고 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까지 내려왔다. 뭐 이런 모습들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 입장은 그래요. 뭐 약간 과한 감이 있어갖고 뭐 조금 내일 하루 정도 좀 조그마한 양봉이라도 보이면서 좀 쉬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긴 한데요. 뭐 그렇다고 제가 내일 오른다 내린다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변동성 지수는 슬슬 살아나고 있거든요. 내일도 사실 연속적으로 지수가 빠져도 전혀 이상하진 않은 그림입니다. 변동성 지수 이런 걸 보면요. 뭐 연속적으로 한 번 더 시장에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는 않아요. 네. 뭐 이런 모습들 아무튼 뭐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와중에 코스닥 시장은 오늘도 뭐 산삼을 삶아 먹었는지 어쨌는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셀트리온 때문이죠, 그죠? 하여튼 코스닥 시장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여튼 골 때리는 나날들이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느 때보다 하여튼 조건은 우리한테 우호적이긴 합니다. 숏을 보시는 분들한테 조건이 굉장히 우호적이긴 하니까 아무튼 아직까지 이 중요한 라인은 넘지 않았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7월 26일 날 시가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일단 어쨌든 계속 거기는 넘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넘어갈 때 지금 일주일째 이러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못 넘어가고 밀리면은 정말 결과가 심각해지는 거고,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포기하긴 이른 것 같아요. 하여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급격히 죽으면서 이 돈들이 코스닥 시장이나 뭐 셀트리온 이런 쪽으로 올 거라고는 사실 상상도 못 했는데 아무튼 셀트리온 이런 쪽으로 오면서 코스닥 시장이 하여튼 돈벼락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봉이 나와서 뭐 이런 모습들 하여튼 뭐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 정도 봤고요. 하여튼 뭐 아직까지 박스권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은 아래쪽으로 많이 기울었지만 너무 확신은 갖지 말자라는 거. 붕괴가 확실히 돼서 좀 변동성이 한 번이라도 좀 터지면은 그제서야 확신을 갖자.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구름대 붕괴시켰다는 거에 의미를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정도를 드렸고요. 구름대 두 번째 붕괴했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긴 할 것 같습니다. 숏을 보시는 분들 이쯤에서 한 번쯤은 뭐 축포를 터뜨려도 되지 않을까. 우리 적어도 1단계 정도는 완료됐어. 이 정도 생각으로 박수 한 번 정도 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 조심해야긴 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박스권 안에 갇혀 있어서 어딘가에 와르르 붕괴시키지 않으면 함부로 지금 김치국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겸손하고 긴장 타서 봐야 되는 구간이고요. 원달러 환율 잘 올라가고 있죠. 원달러 환율 우리 편 1150원 넘어서 잘 올라가고 있고 지금 현재 9시 24분 이 시간에 원달러 환율이 또 아무튼 전고점을 돌파한 척 할 것처럼 그렇게 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57원까지 올랐죠. 직전 고점을 살짝 넘긴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환율도 우리한테 우호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미국 주식시장은 요즘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테이퍼링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나스닥이 좀 안 좋으면서 좀 일단 이 상승이 멈춰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어디를 붕괴시키진 않았고요. 그리고 오늘 중국도 좀 비리비리했죠. 중국도 좀 비리비리했고 타이완도 좀 많이 빠졌거든요. 타이완이 많이 빠진 거. 타이완도 사실상 그 반도체가 주력이잖아요. 얘네도 TSMC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타이완도 반도체가 주력인데 오늘 아무튼 그 반도체 쪽이 좀 된서리를 얻어맞긴 했나 봅니다. 좀 하여튼 많이 맞긴 했나 봐요. 반도체 쪽이. 타이완도 좀 많이 약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오늘 아시아장 주요 증시에서 사실상 코스피하고 타이완이 좀 많이 얻어맞았다. 반도체 때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중국 증시의 반등은 일단 어느 정도 일단락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중국 증시의 반등. 일단은 여기 있는 이런 갭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저항이긴 하겠죠. 첫 번째 음봉의 갭자리. 여기 어디서 일단 또다시 어떤 저항을 인식하는 모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 반등이 어디까지 지속될지는 좀 지켜보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뭐 반등을 했다. 중국 아직까지 반등하고 있다. 이런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 위안화 뭐 약세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거 확인하면 되겠고요. 뭐 일본이나 뭐 이런 데는 어쨌든 오늘도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일본 증시 제일 약한 증시고,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빠졌는데 반등이 이까지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요. 그죠? 반등도 굉장히 약하긴 합니다. 뭐 이런 모습들 정도 체크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실 지금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지금 9시 26분인데요. 제가 녹화하는 시간이 9시 반에 3분 뒤입니다. 3분 뒤. 3분 뒤 코어 CPI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어 CPI가 잘 나온다라는 얘기가, 이 지금 예상치가 0.4인데요. 코어 CPI가 뭐 지난번처럼 0.9 이런 식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예를 들어 서프라이즈가 나와 버린다. 이게 서프라이즈 나왔다는 이야기는 물가 상승이 가팔라진다는 이야기죠. 코어 CPI가 만약에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 오늘 밤에도.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긴축 우려는 훨씬 더 강화될 겁니다. 긴축 우려 훨씬 강화될 수 있다고요. 왜냐? 야, 물가가 그렇게 오르니까 금리 인상해야 되지 않겠어? 테이퍼링 빨리 실시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아무튼 이 부분, 그 코어 CPI가 얼마가 나오냐 좀 잘 보셔야 되겠고, 코어 CPI가 그래서 예상치나 예상치보다 밑으로 나와서 이 물가 상승이 좀 어느 정도 뭐 파월의장 말대로 일시적인 것 같다.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는 모습이다.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긴축 우려는 조금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나스닥 시장이 좀 좋게 반응을 해줄 것 같아요. 나스닥 시장이 좀 그렇게 되면은 아마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상승을 좀 할 것 같아요. 코어 CPI가 낮게 나오면요. 그죠? 코어 CPI가 물가 상승이 약한 걸로 나오면은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나스닥은 좀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만약에 근데 이게 엄청나게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이제 또다시 긴축 우려 이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그대로 더욱더 강화되는 거겠죠. 달러 강세, 뭐 금리 올라가고 나스닥 빠지고 코스피 비리비리 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이어질 수 있겠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CPI 이게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게 꼭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논리적인 시장의 반응일 거고요.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적일 건데, 이렇게 반응해주는 게, 그렇게 반응하는 게 시장의 정상적인 반응일 텐데, 근데 아무튼 뭐 지켜봐야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고, 미국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영을 이걸 시켜줄지는 뭐 저도 하여튼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아무튼 이걸 재료로 해서 미국 시장 변동성은 확대를 시켜줄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제가 특별히 드릴 만한 말씀은 없고, UVXY 저는 어쨌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지금 어떤 저점에 대한 지지력 이런 걸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건데, 근데 아무튼 빅스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잘 버티고 있고, 또 그리고 얘가 한 달 동안 얘가 이렇게 한 달 동안 버티면 반드시 시세를 준다라는 어떤 그런 경험적인 거를 믿고 지금 저는 그냥 버틴겨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지켜볼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물량을 좀 추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이거는 제가 그냥 진짜 주관적인 의견이지, 요거는 아직까지 어떤 지지력이 기술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한 2, 3거래일 정도는 여기 어딘가에서 양봉이 나오거나 해야, 양봉이 나와야 지지력이지, 맨날 음봉만 나오는데 무슨 지지력이에요. 그죠? 당장 눈에 띄는 지지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이제 제가 이 주관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런 자리에서는 베팅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베팅을 해보는 거고, 누구나 다 저처럼 이런 경험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다들 생각은 다르실 수 있으니까. 아무튼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 자리에서 지금 지지력은 엄밀히 보면 하여튼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하여튼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방금 전에 CPI 나왔나 봅니다. CPI 나오자마자 미국 주식 선물은 막 급등을 하다가 지금 또 하여튼 뭐 혼조하고 있네요. 숫자가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세로 고침 한 번만 눌러보고, 코어 CPI가 나왔네요. 0.3 나왔네요. 0.3 나왔으면 오늘 미국 주식시장은 일단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상승을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어 CPI 0.3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그거죠.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둔화가 됐다.
그렇게 되면 긴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지금 달러 인덱스에 대한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져야 정상 아닌가요? 그죠? 지표 나오고 나서 달러 인덱스 일단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금리도 아마 조금 떨어져야 정상일 겁니다. 장기채 금리도 좀 떨어져야 정상일 텐데, 장기채 금리도 일단 조금은 떨어진 것 같네요. 그죠? 분봉으로 보니까 좀 떨어졌네요. 장기채 금리도요. 일단 뭐 아직까지 시장은 정상적인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세상 일이라는 게, 요즘 주식시장이라는 게 진짜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아무튼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우리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아직까지는 논리적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달러가 그렇게 하락을 했었다라면은, 달러가 그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면, 저 코어 CPI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원달러 환율도 조금 윗꼬리를 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려오는 게 정상적일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논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되려나 잘 모르겠네요. 사실 지금 조정이 좀 필요한 때이기는 합니다.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좀 너무 가파르게 오르기도 했고, 방금 봤던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이렇게 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은 일단 하지 않았고, 아무튼 그래서 좀 쉬어야 될 자리에서 일단 쉬는 모습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 내일 한국 시장은 아마 이걸 재료로 해서 반등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드는데, 하여튼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실 이 영상에서 코어 CPI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는데, 녹화가 좀 뒤로 늘어지는 바람에 코어 CPI까지 어떻게 같이 확인을 했네요. 그죠? 긴축 우려가 조금 경감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긴축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런 것은 아니다. 조금 안심할 만한 숫자가 이제 하나 나왔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이네요. 한국 내일 아마 들었다 놨다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마인드 컨트롤을 좀 잘 하셔야 되겠고, 하여튼 뭐 요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다 드린 것 같고요. 여기쯤에서 마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